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일본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불과 213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8,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40배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자 일본 지방 보건소들 중에는 밀접 접촉자 파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키나와현 지역 보건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감염자 밀접 접촉 대상을 파악하고 해당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미 방역이 완전히 뚫려서 심각한 상황인데 외국인 입국은 왜 틀어막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끝나자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운 중국조차 격리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비즈니스나 유학 목적의 장기 체류자는 입국을 허용했는데 일본은 아예 입국 자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틀어막는 것일까? 결국 여기에도 자민당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쇄국으로까지 불리는 기시다 정부의 입국 금지 정책으로 인해 지금 일본의 대학들은 이러다 다 죽는다, 유학생을 한국에 다 빼앗길 판이다라며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조차 입국을 거부하는 G7 국가는 일본뿐이다. 대학은 물론 일본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해외 유명 대학들이 앞다투어 일본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를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캘리포니아대 등 유명 대학들은 이미 도쿄대 등의 교환학생 파견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쿄대의 경우 지난해 가을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49명을 보냈지만 일본에 받아들인 학생은 제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2년째 계속되자 해외 유수의 대학들이 일본과 교류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에서 취업한 사람이 1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쇄국이 계속되면 외국인 학생이 일본을 이탈해버릴 것이고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시다 정부의 입국 금지 정책으로 일본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숫자는 급감했습니다. 2019년 12만 명이었던 해외 유학생이 작년에는 8,000명에 그친 것입니다.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오사카대 곤도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본이 규제를 계속하는 사이 이미 상당수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유학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한국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일본을 찾는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겁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산케이 계열 민용방송인 후지TV에 출연해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일본 대학들이 결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럽연합의 대학 평가기관 유멀티랭크는 신종 코로나 이후 영국과 호주 대학들의 잠재 수입 감소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다가 여행사보다 대학이 먼저 사라질 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6천여 개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수익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하기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마저 9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니 다른 대학들의 상황은 알만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 사태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문제는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대학의 재정 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구글과 같은 온라인 교육기관이 급부상하면서 굳이 오프라인 대학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젊은 층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곳 중 하나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가 매년 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은 1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호주에게 유학산업은 철광석 수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켄지는 앞으로 호주의 유학생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며 유학생 감소는 곧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호주 전체 주택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와서 먹고 자고 배우고 입는데 쓰는 돈이 다 막히면서 유학생 부모들은 더 이상 호주에 집을 사주거나 월세 임대료를 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깜짝 놀란 호주 정부는 곧바로 일본과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백신 접종과 PCR 검사 의무화 등의 조건으로 유학생 입국을 완화한 것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기사들을 보면 일본인들이 여전히 외국인을 바깥 사람이라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섬 안과 밖을 철저히 구분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약삭 빠른 사람들은 시류를 빠르게 읽고 행동하는 법입니다. 최근 일본의 유력 주간지가 일본의 부유층이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도발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는 특집 기사에서 최근 일본에는 몸은 일본에 있으면서 재산은 해외로 도피하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일본 침몰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칠중고에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스즈키 다카이사 슈칸 다이아몬드 부편집장이 쓴 이 기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이 특집 기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일본은 지금 격침되고 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일본과 같이 일본을 예찬하는 서적이나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은 일본인이 세계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 후진국 일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2018년 세계 72개 국가 지역에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 1, 2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숙제를 한다고 한 응답 비율은 미국, 영국은 67% 이상이었고 한국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고작 9%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비율이 9%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일본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 데이터를 대체 왜 종이에 연필로 쓰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이 특집 기사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서도 부유층이 일본을 버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일본 침몰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런데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의 입국을 막는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정가에 득세하는 한 일본 침몰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